한 초선 의원의 고든 다짐이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본인이 투자 MBK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이 MBK 파트너즈의 고위 인사들이 전부 다 그 피인수 기업인 홈플러스의 이사회 멤버였다는 거예요. 민생의 아픔에 입과 귀를 여는 정치. 현장에 피해를 당한 현장의 피해 사례를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실 거고 해결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담고 주민 앞에 서겠다는 마음. 못 들어가잖아요. 저거 제가 국비 유치해가지고 공사 지금 막 들어갈 거예요. 묻고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연대. 김현정은 사회연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구나. 정말 성과주의 정치인이구나. 효능감 있는 정치한다.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그리는 김현정 의원을 만나봅니다. 금융업계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며 20년 넘게 현장을 누빈 노동운동 실천가입니다. 지난 연말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공공기관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를 포함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서민 금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 건데요. 이 간담회에서 진행 역할을 맡은 김현정 의원입니다. 사실 간담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에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는데요. 안내가 해주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옆에 서 있으면 될 거고. 네. 간담회 참석자와 내용을 더욱 세심히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소액 그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서 이게 100만 원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급전해 주는 거예요. 금리도 15.9%로 대단히 높거든요. 그 연체율이 30%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1%대였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 서민들의 삶이 너무 안 좋아지고 민생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런 그 서민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금융과 관련된 채무조정 관련된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김현정 의원의 문제 제기로 오늘의 간담회가 열린 건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상담 실태나 채무 조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백주선 변호사께서는 회생 파산 전문가로서의 그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분씩 겪었던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 당시 팔을 다쳐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배우자 또한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전기세 등 단축 공과금이 미납 중이었고 29살의 남성이었고 그 대출을 계속적으로 받다 보니 대출이 증가해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의존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건데요. 채무 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를 포함하는 일명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해 지난 2월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업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통신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신용불량자로 이어지고 또 우리 완전히 저층의 서민들 있잖아요. 서민들은 전기료도 많이 연체를 실제로 하거든요. 이런 비금융 채무, 학자금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전기료도 그 서금원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넣는 그 법안을 제가 발의를 작년 8월에 했었고 그게 올해 2월 달에 본회의를 통과돼서 저 나름대로 이제 되게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는 그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에서 출연을 많이 해줘야지 그 출연료를 가지고 이제 서민들에 대한 보증을 더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출연료율도 상향시키는 법안을 저희가 이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서민들이 그 제도권 안에서 좀 갱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두텁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범생으로 우등상을 독차지하며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어린 시절.
언제나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강조했던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바르고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갔던 자랑스런 아들이자 학생회 활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이후 카드 회사에 입사해 법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노동조합의 법을 자문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동조합과 인연이 시작됐고 사무금융노동연합 위원장 등을 맡으며 20년 넘게 노동운동가로 활동하게 되죠.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를 향한 더 큰 몸짓으로 연대하기 위해서 정치인의 길을 결심하게 됩니다. 제21대 총선에서 한 번의 낙선 후 다시 제기한 도전에서 제22대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꽃이 만발한 4월의 여의도. 봄맞이에 분주한 꽃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토론회장이 있습니다. 요즘 심각하게 얘기되는 한 대형마트의 기업회생 과정. 여기에 깊숙이 연관된 사모펀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란하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큰 기업이니까 이제 함께 마음을 모으면 살아날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달래드리는데 실제 상황이 알면 알수록,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처참하고, 이게 이제 이게 투기 자본이 홈플러스 들어와서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털고 나가는 절차가 아닌가. 이번 사태가 발발하면서 국회와 거리, 마트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현정 의원입니다. 홈플러스를 기업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노동자라든지 입점업체라든지 물품 납품업체라든지 또는 상거래 채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치기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 교수님들도 오시지만 실제로 MBK 파트너즈에서 인수당한 그 피해 사례들을 직접 피해를 겪은 분들도 와서 그 현장 증언도 하고, 그래서 현장과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토론회에서 제가 이제 자장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할 대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토론회는 되게 소중한 것이 뭐냐면 현장에 피해를 당한 현장의 피해 사례를 직접 들을 수도 있고, 그 피해 사례를 근거로 해서 또 MBK가 홈플러스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실 거고,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도 아마 잘 제시를 해줄 것입니다. 그럼 그 제시한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투쟁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입니다. 뼈다귀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박살내는 하이에나 같은 사모펀드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돈이 된다고 하면 발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모펀드 인수에 잘 됩니다. 이번 대형마트 기업 회생의 경우 사모펀드 대주주가 마트 핵심 자산인 점포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는 단기적 수익을 추구했는데요. 반대로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기업 회생이라는 법정 관리에 몰렸다는 겁니다. 거기 입점업체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지만 이 국민들의 고객들이 봤을 때는 홈플러스가 지금 MBK가 해상 절차를 밟고 있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 입점업체라든지 또는 거기에다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혹시 이러다 잘못되면 뭐 물품 납품대금 다 떼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MBK, 소위 말하는 MBK 파트너즈는 어떠한 지금 그 법적인 또는 그 도의적인 그런 책무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MBK의 김병주 회장, 그리고 홈플러스의 사장이자 MBK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 이 두 사람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MBK 김병주의 재산은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기준 13조로 무려 12조가 넘게 자기 재산이 늘어나서
2023년 기준 한국 자산 갑부 1위입니다. 이제 2.2조를 투자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2.2조 투자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데가 연기금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국민연금이 누구 돈으로 재원이 마련됩니까? 노동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연금. 그런데 정작 그 사모펀드는 홈플러스 사례도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 구조조정시키잖아요. 그죠? 그 노동자들이 낸 돈을 투자를 받아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국민연금이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스튜어디스 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지금 미진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고 조만간 청문회를 열어서 MBK에 대해서 사제 출연과 관련된 걸 계속해서 우리가 추궁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LBO 제도를 개선하고 차입 비율을 낮추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금 제가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발의할 예정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분노하고 대변하는 목소리를 갖게 된 시작점이 바로 이 정동길에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를 거치며 수차례 밤을 지샌 길이죠. 동동길인데요. 옛날 생각나네요. 여기 식당들도 그때랑 거의 그대로 바뀐 거 없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전에 이제 금융노조 위원장 할 때 사무실이 바로 이 건물에 있어서 경향신문 별관에 오랜만에 오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카드 회사였던 직장이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첫 사례를 겪으면서 이후 공익을 위한 금융을 생각하게 됐다는 김현정 의원. 이후 건강한 사회 연대 운동을 꿈꾸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저기 옛날에 뉴욕생명 위원장 지부장 하셨어요.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지부장.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필기원 이사장님이시고요. 네. 아니 뭐 되게 오랜만에 방문하시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 우분투 재단 사무실입니다. 우분투 재단이요? 예, 우분투 재단.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사무실이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자는 목표로 설립한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입니다. 우분투는 상생과 연대, 공존을 뜻한다는데요. 아프리카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래된 게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달리기 경주를 시켜서 1등을 하면 꽃바구니를 주겠다 해서 경주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1등 하려고 경쟁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손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은 왜 경쟁하지 않고 손잡고 들어가니 물어보니까 내 친구가 슬픈데 나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분투 외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있다.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왜 우리가 과거에 60, 70년대 못 살았잖아요. 그 못 살았을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같이 못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불행하다고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대단히 낮아요. 이유는 뭐냐면 불평등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사회연대 운동을 시작했는데 사회연대 운동하고 그 사회공헌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가 틀린 게 사회공헌은 그냥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뭐 금전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물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냥 일회성이거든요. 근데 사회연대는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으로 사회연대의 운동을 펼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작했던 게 우분투 재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와 기업 이윤의 일부를 출연해 사회연대 기금을 조성한 우분투 재단.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장학생 지원과 특수고용자를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사회연대 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수차례 교섭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사회연대 운동이었습니다. 발족됐을 때 일부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문성현 그 당시에 경제노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분투는 그냥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많은 봉사단체나 혹은 그런 지원단체하고 달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인 노동 문제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복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자리, 이거를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든 사회라면, 그런 거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면 그거보다 더 유용한 그리고 의미 있는 기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분투 재단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생과 더불어 외치는 지역구 민생 현장. 평택에 위치한 한 학교 역시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학부모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고 약 900여 명의 전교생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수차례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는 김현정 의원. 신안고등학교인데요. 우리 그 평택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명문 고등학교고 올해 대학도 가장 많이 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신안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또 신안고와 관련된 그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확인할 부분은 학교 기숙사. 2010년 준공 이후 한 건물에 여학생과 남학생 기숙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녀 기숙사를 가르는 4층과 5층 사이를 철창으로 막아놔 기숙사를 이용하는 여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요. 혹여 화재가 발생하면 여학생들의 대피가 어려워 대형 사고가 우려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7층 건물 중에서 6층 여학생 기숙사인데 예.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한 건물에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같이 있게 되니까 네. 요즘에 또 이제 그런 사안이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기숙사에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아이들 대피 문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10여 년 전부터 이제 제2기숙사 설립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좀 썼습니다. 이제 그 전에 근무하셨던 행정실장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대 이제 교장선생님들로 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 또 시장님께 저희 이제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다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민원을 과감히 짚어 소통 창구를 열었습니다.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학부모와 학교의 열린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딱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 100여 분이 모여 계시더라고, 100여 분이.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 법인의 재단의 관계자분들까지 다 모이셔가지고 정말 절박함이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기숙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절박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제가 책임감이 정말로 이건 꼭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강하게 가진 계기가 되었죠. 이제 의원님 의원님 여기가 예. 430평 정도 돼서 이제 이쪽이 이렇게 예. 면적이 예. 제2기숙사 예정 부지고요. 예. 지금 3층으로 신축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는 25실, 사감실 하나에서 26실이고 기전동 네, 반가워요. 남녀공학인데 남학생들밖에 없어요. 네, 저희 동아리하고. 네?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인데? 저희 지구촌 드리머라고. 여기 그 신안고가 평택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갔다 그러죠, 올해. 저도 그 말 듣고서 바로 왔죠. 내년에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이제 또 대학 많이 가면 또 그 기록을 또 갱신하면 되겠네. 당연하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제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기숙사에 일단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성적을 많이 올려가지고 기숙사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이웃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뭐랄까 이렇게 연대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연대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게 필요한 게
우리 평택시가 인구가 64만 명인데 아직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도 집 근처에 있는 등거리로 배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첨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고 교육청하고 이제 경기도 의회와 협의가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지금 밟을 그런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자, 저쪽 카메라 보고, 자, 신안고 화이팅! 학교만큼 봄 기운이 가득한 지역구의 명소. 사계절 풍경을 주민들과 함께하며 희노애락을 공유한다는 김현정 의원입니다. 용이동 일대인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데요. 제가 사는 곳도 바로 요 앞에 용죽지구, 여기가 용죽지구거든요. 용죽지구에 제가 살고 있어서 여기 뭐 거의 뭐 매일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주말 같을 때 그 지역의 시민분들 만나기엔 정말 딱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좋으면 보시겠지만 시민분들 워낙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에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딱 좋은 곳이고 또 운동도 되고. 안녕하세요. 저 김현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현정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여기 수변테크 있잖아요. 저기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저거 제가 국비 유치해가지고 공사 지금 막 들어갈 거예요. 의자를 네. 이쪽으로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자. 저기 뭐가 모자르냐면 여기 앉아서 점심 먹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앉아있을 그 의자들이 좀 더 있었으면 네. 좋겠다고요. 네네. 아이랑 같이 왔나 봐요. 평택 온 지는 지금 한 1년 반밖에 안 아, 돼가지고 그렇구나. 평택 애기들 키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환경은 되게 좋죠. 네, 많이 잘. 수시로 주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건데요. 찾아가는 골목 당사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금 폐쇄시켜놨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시의 예산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수변 데크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느낀 불안감과 위험성을 놓치지 않았죠. 여기 저녁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 다닐 때가 여기가 있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저쪽으로. 우리 평택이 그 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평할 평자에 연모택을 써서 평택이라 그러거든요. 낮은 산 몇 개 외에는 산이 없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여가라든지 운동할 만한 마땅한 곳이 잘 없는데, 근데 이 공원에 이제 여기 옆에 보면은 수변 테크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부실이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이게 좀 약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금 폐쇄시켜놨어요. 폐쇄시켜놔서 제가 국비를 8억 원을 제가 유치를 해가지고 수변 테크를 다시 정비하는 그거를 제가 이제 작년에 국비를 유치해갖고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시민분들이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시민들이 즐기는 일상이 언제나 평안한 쉼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끝나도 공원을 떠나지 못하는 한 남자. 응?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늦어서 미안해. 좀 빨리 와. 아, 제 아내입니다, 아내. 예. 제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한데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한다고 지역에서. 그 사모님도 이렇게 두 분이 데이트 자주 즐기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주 즐길 시간은 없고요. 어쩌다가 가끔. 자주 하잖아요. 긴 시간 노동운동으로 밤낮 없이 현장에 있었던 시간. 정치를 결심한 뒤 낙선의 고비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들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기꺼이 함께 짊어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뭐 한 50점? 왜 이렇게 바깥에 좀 아니 아무래도 바깥에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 이제
뭐 공부하는 것도 신경도 잘 못 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늘 미안하죠, 가족들한테는. 예. 그래도 아이들이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아빠의 무관심 속에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또 뭐 기특하게 알아서들 잘 대학도 잘 가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많이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가족의 묵묵한 희생과 지지로 더 나은 공동체 사회를 이루겠다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족만큼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예. 부드럽고 몽글한 느낌이 살아있는 순두부찌개가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맛있겠네. 마음의 밥상과 같은 순두부찌개로 떠올려보는 그리운 얼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많이 순두부 제가 좋아해가지고 많이 해주셨어요. 순두부 먹을 때마다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꼭 특징 있게 우리 어머님 순두부를 끓여주시면 순두부만 넣는 게 아니라 김치도 같이 썰어서 넣어가지고 그 맛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뜨끈한 국물에 찬기 들었던 마음이 녹아내렸던 추억. 힘든 길을 굳이 걸어가는 아들에게 가지 마라 말리는 대신 그 뒷모습까지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였습니다. 21대 때 낙선을 하고 그 당에서 이제 대변인을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 되실 때 대변인 임명받아서 그때 방송을 많이 나갔었어요. 패널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집에서 TV를 많이 보시잖아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보기도 하고 경로당도 가시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뿌듯하신 거죠, 그냥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고 참 그때 오히려 그때 참 저도 그냥 뭔가 우리 어머님한테 행복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예요. 어머니, 막내 아들 배지 달았네요. 그리고 늘 제 걱정 때문에 평생 걱정만 하고 저랑 맨날 티격태격 싸움만 했었는데 그래도 막내 아들께 어머님 바람대로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제대로 또 정치 잘 해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정치,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정치 해서 칭찬받는 정치인 되도록 노력할 테고 자주 찾아뵐게요. 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며칠 뒤 사랑하는 사람의 지지와 응원으로 단단히 다져진 걸음은 거침없이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 회사에 그 홈플러스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본인이 투자한 MBK에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그 재직 기간 동안에 홈플러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대규모 차입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자산 매각.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으로 평안한 일상을 만듭니다. 상생을 꿈꾸는 김현정 의원의 연대 정치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